자, 유튜브 첫 번째 댓글입니다. 황태현님께서 네이버 34만 4천 원에 20% 지수 따라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지금 31만 6천 원까지 내려왔네요. 이거 어떻게 볼까요, 멘토님? 네이버는 작년 말부터 제가 상담했을 때 빨리 팔아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특히나 저점 깨질 때 정리하세요라고 12월 말에도 상담 들어왔었던 기억이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사지 마라. 네이버 카카오 정말 건들면 안 된다라고 누누이 설명했어요. 뭐 카카오는 너무나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37만 7천 원 무너질 때는요, 그 누구도 접근해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리는 뭐냐면요, 고점에 올라왔을 때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 분들이 이제는 비명 지르는, 이제 비명 행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비명 행사하는 곳에 같이 들어가서 비명을 왜 같이 지르고 있냐는 겁니까? 여기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뭐 놀이동산입니까? 뭐 한다고 들어갔어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는 게 그런 건데 왜 잡았습니까? 34만 원 같은 경우는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금 올라올 때 매수했다가 결국 수익을 실현시키지 못한 채로 1년을 버티다가 떨어졌을 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투자자, 또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투자자인데 둘 다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역시나 떨어지고 난 다음에 충분히 다 빠진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럼 언제까지 빠지는 것이 다 빠진 건가요? 보통 이렇게 큰 시세를 내면서 올라갔던 종목은 반토막까지 납니다. 그러니까 50%에서 60%까지 빠져야 많이 빠졌다, 잘 빠졌다, 드디어 이제 매수할 만한 자리가 됐구나. 그 가격이 20에서 25만 원입니다. 그러니 네이버는 20에서 25만 원까지 오지 않으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종목이에요. 절대로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등이 나올 때 빨리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만 원에서 반등이 여기서 나와준다면 33만 원 정도까지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데 빠르게 손절하시길 바라겠고, 여기서 반등 안 나간다면 선택입니다. 시간을 많이 뺏기시면서 20만 원까지 기다려보시거나, 저는 시간을 벌면서 다른 종목을 통해서 기회비용을 얻으시거나 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 쪽으로 생각을 하고 30만 5천 원이 무너지면 손절해서 시간을 벌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님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38,800원에 30% 탈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멘토님 이라고 하셨는데요. 아, 지금 손실폭이 상당합니다. 멘토님 어떻게 해볼까요? 이름에 막 이렇게 막 프레스티지, 엘레강스, 네. 막 이랬잖아요. 그런 좋아 거, 보이는 막 거, 좋아 보이는 럭셔리해 거, 보이는 거요? 럭셔리해 보이는 네. 거, 막 그런 거부터 해갖고 뭐 바이오퓨틱스 뭐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있어 보이려고 사람들 예. 혼란스럽게 하는 뭐 이름만 들었을 때 기가 막힌다는 그런 기업들 주가 안 가요. 이거는 그래요? 제 감이기도 하고 경험인데 그런 기업들을 치고 제대로 된 기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회사가 지금 이것도 잘 보세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매출이 0원이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분기 실적이 뭐 조금 이렇게 좋게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나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튀어오른다는 느낌보다는요, 상장될 때부터 주가가 너무 과하게 튀어올라온 상태에서 출발한 거라서 고가놀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로 친다면 지금 네이버와 다를 게 없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의 신규 그 투자자라든가 초보 투자자분들이 하지 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한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특성을 알고 나면 여기는 고가놀이를 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저점 깨질 때는 손절해야 되는 자리구나, 그리고 위쪽에서도 단타 관점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기업을 장기 투자 관점을 잡으면 안 되구나라는 것을 다들 아시게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물려 계시는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규 투자자들은 상장된 지 최소 2년 또는 1년 이상 되지 않으면 접근도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어디까지 빠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아까 네이버에 설명해 드렸지만 고가 대비 반토막이 나야 이거는 싸다라고 하는데, 이건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거든요 이미. 그래서 너무 많이 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져야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일단 10,000원 정도까지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은 30% 비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하기엔 너무나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00원까지 그냥 마음 놓고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실적이 흑자 전환으로 잘 나오기만 한다면은 바닥을 잡을 어떤 그런 재료가 생기고 그런 모멘텀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실적을 좀 추이를 살펴보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에 다시 한번 상담받으시는 게 어떨까. 지금은 손댈 수가 없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설상가상님께서 안녕하세요. 파세코 2021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매일 분할 매수해서 21,3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실적도 좋고 여름 테마도 있어서 조금 높은 가격이지만 다른 종목보다 좋아 보여서 스윙으로 매수했습니다. 고견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본인만의 이제 투자 원칙이 딱 세워져 있으신 시청자분 같으세요. 일단 수익권에 있고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잘하셨습니다. 네, 일단 뭐 매수가라든지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잘했다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뭐 제가 뭐라고 칭찬하겠습니까? 네. 하는, 뭐 그래도 일단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본인만의 분할 매수 네. 그런 기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요 일반적인 투자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있고 없고 차이는요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냐면 내가 분할 매수를 했는데 물렸으면 아 이런 자리에선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경험이 쌓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탈출하게 되었을 때 다음도 성장이라는 게 있게 되죠. 네. 근데 투자라는 것을 시작하자마자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잘해요? 저도 시작하자마자 했다가 다 돈 날려먹고 지금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다 쌓이면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을 해 나간다라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지금 당장 돈 벌고 싶어. 그럴 거면 로또 사야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너무 잘하신 거고요. 그게 수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더 값진 결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파세코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파세코 난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뭐 냉난방기 그런 쪽으로 이렇게 캠핑 다 할 수 있는 휴대용 그런 쪽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캠핑 쪽이 늘면서 매출이 상당히 올라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메리트가 됐고 그런 걸 잘 찍었고 그리고 매수도 분할 매수를 잘 해오셨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매도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기준을 잘 잡고 매매하셨으니까 제가 매도는 쉽게 해드릴게요. 그냥 팔면 매도예요. 매도는요 내가 그냥 결정한 그날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머릿속으로 더 갈까 안 갈까, 내가 팔고 올라가면 어떡하지, 내가 팔았는데 더 가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두려움과 아쉬움, 어떤 뭐 궁극적인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도 없고 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는 내가 만족하면 팔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목표는요 최고가에 매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식하는 목표가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을 어느 정도 냈으면 저는 만족하고 나가셔서 이 매매 방식으로 또 다른 종목을 해보는 것이 다음을 위한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성장형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25,000원부터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8,000원까지 최소 30%의 비중까지는 줄어들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30%니까 10%까지 매도가 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고점을 뚫으면 보유, 뚫지 않으면은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이 투자 방식을 파세코에 다시 접목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에 또다시 접목시켜서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윤맹깅님께서 아모레 G 평단가는 63,000원에 10%.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지금이라도 물을 좀 타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이제 지금 타는 거 아니다. 라고 하셨죠. 네, 뭐 이건 뭐 상담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뭐 이야기 다 한 것 같은데. 네. 네, 아모레 퍼시픽만 오프닝 딱 이야기하지 그죠. 않았습니까? 예. 상담 안 해도 되지 않나요? 혹시나 네. 오프닝을 놓치신 시청자분이시라면? 일단 63,000원에 매수를 했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아모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모레는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해드리니까 아모레의 문제가 아니라 추가 매수를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추가 매수는 언제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는요. 올라올 때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내려가서 바닥을 잡았다 싶을 때 해야 되거든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시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내려가서 수직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0번 중에 아니 한 100번 중에 한 두세 번 빼고는 전부 다 떨어지고 자리를 잡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자리를 잡고 올라오고 떨어지고 자리를 잡고 올라오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턴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떨어지고 나면은 계속 이 자리에서 뭔가 자꾸 뭔가 하려고 해요. 여기를 뭉뚱그려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어제 당장 그게 힘을 빼라는 거예요. 주식을 매일같이 보고 있고 매일같이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힘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생각의 힘과 관심을 끊으면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이치가 깨닫게 될 겁니다. 힘을 빼면은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시나 이런 기업들 뿐만 아니라 떨어진 기업들을 추가매수 할 때는 충분히 기다려주고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자. 지금 추가매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지금 독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4만원대 다시 또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 그때 추가매수를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